양안전쟁이 첫 번째 분수령을 지났습니다. 지난 1월 13일 대만 대선이 치러진 지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해당 선거를 통해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가 당선되면서 중국이 실질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 총선도 코앞인데 왜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은 이제 대만의 상황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만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타격 훈련을 공공연히 드러내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괌을 목표로 한 탄도 미사일 배치 수량을 늘리는 등 전쟁 준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수많은 군사, 사회, 경제 전문가들이 양안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피해가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클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절대 대한민국이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뱉는 바람에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만 독립에 대한 미국의 숨은 의중과 중국의 전쟁 준비 현황부터 대한민국의 손실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경 3천조 원,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만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미국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전 세계에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23년 대한민국의 1년 총예산이 대략 640조 원쯤 됐으니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2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증발하는 건데요. 심지어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는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블룸버그는 무려 대한민국 GDP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F가 발표한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에서 대한민국의 1인당 명목 GDP가 약 4,473만 원이었으니 GDP가 894만 6천 원 감소한 3,578만 4천 원까지 떨어지는 건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지만 GDP, 다시 말해 국내 총생산은 이름처럼 한 나라 안의 모든 경제 주체가 1년간 생산한 최종 재화와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아리송하시다고요? 하지만 GDP가 떨어지면 발생하는 사태를 알고 계신다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GDP가 떨어지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 전방위에서 부정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자는 감소할 것이며 고용 시장은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도 줄어들 테고 이로 인한 예산 감소는 필연적인데요. 이는 특히 돈 잡아먹는 하마인 국방 분야에 치명적입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의 개발은 줄어들 테고 외산 무기 수입부터 비축 물량까지 모두 줄어들 것입니다. 당연히 이로 인한 안보 공백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표가 10년 전인 2015년으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양안전쟁을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없는지 납득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쯤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급성장을 끝내고 안정 궤도에 오른 대한민국이라면 다소간의 고난은 뒤따를 테지만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기껏해야 9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10년치 경제 성장을 날려먹은 정도면 오히려 싸게 먹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양안전쟁의 진짜 문제는 경제 둔화가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피해입니다. 이는 심지어 대한민국이 대만 파병을 거절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적 대국으로 그들의 법문에 명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북한이 언제든 무력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먼저 전면전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당장은 김씨 일가가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대만 사태에 눈을 돌리기 위한 성동격서의 일종으로 중국이 무력 도발을 사주한다면 북한이 최소한의 국지전은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연평도 포격전보다 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북한이 왜 그러겠냐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언제는 북한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은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침략과 점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북한이 주장하던 적화 통일과 결과는 다를 게 없지만 개념의 변화는 전략과 전술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더 쉽게 말해 이제 북한이 중국에 붙어먹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북한은 대만 대선 바로 다음 날 동해상으로 고체 연료 기반 극초음속 IRBM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고체 연료를 미리 주입한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보 자산이 포착하기 전에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음과 미국 전략 자산이 위치한 괌에 대한 타격 능력, 대한민국 방공망을 파괴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모두 보유했다는 선전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북한은 과거부터 이런 식으로 미사일과 무력 도발을 대화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IRBM이 반중 당선인이 결정된 대만 대선 바로 다음 날 발사되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사주에 의한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더욱 높게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대만 침략과 동시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대만을 선택하리란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23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통칭 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한미군 4개 전투 비행대대 중 2개 대대가 양안전쟁에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가장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얼핏 워낙 땅덩이가 크고 넓다 보니 중국이 땅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작 중국 내에서도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특히 중국 서부는 대부분 산악지형이라 거의 모든 대도시가 동부에 쏠려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력의 80%는 동부에서 발생하는데요. 중국이 천년간 한반도를 침략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주 일대를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야지대를 장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만주는 철광석 매장량이 높은 주요 자원지대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은 고구려, 고려, 조선에 걸쳐 우리 민족을 압록강 이남으로 몰아넣으려 애썼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을 파병한 이유도 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800km 남짓 떨어진 곳에 민주주의의 천병인 대한민국이 자리 잡는다면 국가 안보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망치 아니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의사를 보이자 화들짝 놀란 러시아가 침략을 결정한 것과 비슷한데요. 중국은 이런 동부를 내버려 두고 대만과 전쟁을 펼치는 것도 그렇다고 주한미군까지 끼어든 상황에서 미국과 맞대결을 벌이는 것도 꺼림칙한 상황입니다. 이에 무슨 수를 쓰든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묶어놓아라는 지령을 북한에 내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있는 미국은 오히려 주한미군을 대만에 배치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만이니까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이 없다고 휘청거릴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도 미사일 방어나 국지 도발에 명실상부 세계 최강국의 군대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전략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양안전쟁의 발발 일자에 대한 추정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죄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심상치 않은 탓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대만 대선이 시작되기 직전 만재만 3,000톤 규모의 055형 구축함의 초도함인 난창함이 남중국해가 속한 서태평양 일대에서 외국 항모전단과 근접 접촉하여 훈련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 첫 진수를 시작해 고작 7년 만에 구번함 건조까지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055형 구축함은 중국 해군력의 상징이자 주력인 구축함인데요. 이런 055형 구축함이 굳이 항모전단에 접근하는 장면을 공개했다는 건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누가 봐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타클라마칸 사막 한가운데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모형을 세워놓고 타격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너무 유치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인데요.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에 중국군의 전용 미사일 타격 훈련장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나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일명 괌킬러라고
불리는 IRBM DF-26을 2021년 300기에서 2022년 500기로 2배 가까이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이쯤이면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인데요. DF-26의 별명처럼 미 해군의 중간 항모 역할을 하는 괌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독 기술의 발달로 대함탄도미사일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미국으로서도 걱정될 수밖에 없는 전력인데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두고 두려움을 느낀 미국이 은근슬쩍 양안전쟁에 발을 빼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양안 관계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에 쐐기를 박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선언해버리면 사실상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반중 노선을 걷고 있는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해버리면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중국은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표면적으로나마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같은 날 미국 국무부가 라이칭더의 총통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이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발작 버튼이 제대로 눌린 중국은 대만을 향해 1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만 해협을 봉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양안 관계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이 어디까지나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중국이 침공할 시 미군 병력을 파견하겠다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내뱉었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간접적인 군사 지원이 아닌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내포한 발언이었는데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대만이 스스로의 주권을 행사하는 걸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당장은 굳이 벌집을 들쑤시려 하지 않을 뿐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쯤이면 눈에 뻔히 보이는 재난에 대응하지 않는 게 더 멍청한 행동일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다가올 양안전쟁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11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가 K-39 천무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위치한 예멘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후티 반군은 사다에 배치된 미사일 드론 부대를 동원해 전쟁에 개입해왔는데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으로 오랜 시간 군사적 충돌을 뒤져온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용해 확전을 꾀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은 기어코 전 세계를 상대로 인질극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홍해를 무력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대형 해운사들은 벌써부터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피해 희망봉을 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해상 운송 시간이 최대 2주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15,600km면 도달할 길을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21,700km를 항해해야 하니 당연한데요. 이에 따라 운송 비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홍해 봉쇄로 인해 평균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당 5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항구가 있다고 했을 때 홍해가 봉쇄되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없다면 2주에 한 번씩 10만 개의 컨테이너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항구가 소화할 수 있는 물동량의 2배가 들이닥치는 건데요. 당연히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우리 소비자들의 시장 물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 역시 사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을 직접 격추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방식은 후티 반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란에서 미국의 중동 개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한계가 뚜렷합니다. 게다가 후티 반군이 운용하는 약 260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는데 26억이 넘는 SM-2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꼴이라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에 미국은 자국의 오함대를 주축으로 홍해와 아덴만을 순찰하는 10개국 해군을 연합해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나섰습니다. 앞서 말한 포스코가 수출 중이던 강철 코일 4만 톤이 납포된 걸 제외하면 아직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차라리 지금 먼 나라의 전쟁으로 해상물류가 차질을 빚는 상황을 겪게 되어 오히려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흰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지금도 곡소리 나는 대한민국 물가 상승에 홍해 봉쇄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가늠조차 안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지만 안보적인 시각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일종의 예방접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홍해 봉쇄를 풀기 위한 다국적 연합군의 작전과 군사적 움직임, 해상물류가 정지되었을 때의 여파를 면밀히 파악하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 다시 말해 양안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만 해협 차단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연달아 터진 두 번의 전쟁으로 이역만리 대한민국까지 전쟁 피로도가 극심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안전쟁을 남의 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도나에 직면한 중국이 굳이 미국의 직접 개입이 확실한 양안전쟁을 일으킬 리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는 거꾸로 말해 중국이 반드시 대만을 침략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경기 침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진핑은 이미 수차례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대만을 장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중국은 2027년 이내에 대만을 침략할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발언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양안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지만 대만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동중국해부터 남중국해까지 해상 주도권을 장악한 중국은 지금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해상물류를 쥐고 흔들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희망봉을 돌아 간접적인 물가 상승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이고 매순간이 치명적인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입 물동량 중 약 99.7%가 바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중 33%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과합니다. 길이상으로는 고작 370km에 불과하지만 대만 해협은 대한민국 해상물류의 경동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경로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말레이시아 물라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해양 수송로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 물량을 가장 많이 소화하는 1위 3위가 중구 상하이항과 닝보 저우산항인데 해당 항구를 드나드는 대부분의 선박이 대만 해협을 지납니다. 우회로인 필리핀해가 있긴 하지만 해당 해협은 시시때때로 대풍이 불어닥치는 통에 이용이 까다로운데요. 중국으로서는 대만 해협을 장악하는 것만으로 자국의 해상물류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부지불식간에 섬나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잡기인데요. 양안전쟁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수의 정보 채널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미군의 전력 분산을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지도발 등 고강도 국경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안전쟁이 유력한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대만에 이어 한반도까지 미국은 동시에 4개의 전장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힘으로 북한을 막아내야 한다는 건데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대만 해협을 지켜내야 합니다. 양안전쟁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소요 사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양안전쟁 참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듯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4월과 10월 미국은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에 배수량 10만 6천 톤 규모 슈퍼캐리어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훈련의 표면적인 목적은 북한의 잠수함 등 비대칭 해상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훈련의 목적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사실 어차피 북한 해군은 계속된 경제난 탓에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함정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어뢰정이나 소형 잠수함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훈련에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 자산을 동원하는 건 지나칠 정도로 과한 판단입니다.
북한을 핑계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단을 한반도에 전개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데요. 이외에도 지난 2022년 7월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에서 대한민국이 연합군을 지휘해 원정전방 기지작전을 수행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원정전방 기지작전은 전통적인 개념을 폐기한 새로운 상륙작전인데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상륙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에 상륙작전의 진두지휘를 맡겼다는 건 충분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호는 2024년 1월 13일 치러질 대만 총통 부총통 선거가 변수입니다. 지지율 자체는 반중 정서가 강한 현 집권당, 민진당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야권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결과가 미궁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야권연합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친중 세력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무력 사용 없이도 제 손으로 대만 해협을 갖다 바칠 세력이 집권한다면 굳이 대한민국 미국과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요. 실제로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중국이 틱톡 등 SNS를 이용해 대만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인지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층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SNS를 이용해 친중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거짓 정보를 주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이 직접 대만과 전쟁할 생각은 없다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양안 전쟁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전쟁은 잘못된 판단이나 분노에 의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낙관에 의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심하는 순간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면 저기 말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공식적 발언이 어떻든 양안 전쟁과 대만 해협 봉쇄에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는 강자의 특권인 법입니다. 약자에게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 역시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양안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국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양함대를 구성 중입니다. 바로 제7기동함대입니다. 제7기동함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